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원희주입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전에 2005년 9월 2일부터 16일이 11거래일 최장기간 상승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오늘도 상승 마감하면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0.3%의 추가 상승으로 이제는 4,700선 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투자의 포트폴리오 구성 이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죠.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쏠림 현상으로 좀 강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들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1월 효과라고 하면 중소형주 중심의 아주 화려한 종목 장세라고 좀 알고 계실 텐데, 네, 퀀트 자료를 보시면 2012년부터 작년까지는 그 반반의 확률로 대형주 강세하고 중소형주 강세 장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1월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던 국면은 공통적으로 금리 하락이나 유동성 증가가 연출됐었는데요. 특히 2014, 15, 16년에 그러한 특징이 좀 집중이 됐습니다. 당시는 산업이 성장한다든지 실적이 좋다든지 하는 재료보다 개인이 유동성을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수급 요인이 작용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좌측 보시면 1월 효과가 약화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나타났던 때들인데, 반도체가 이때는 잘 팔려서 수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금리는 또 상승하는 국면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반도체 이익 성장을 생각하면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 퀀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데, 다음 화면 보시면 연도별 대형주 상대 성과 추이입니다. 1월에 대형주 상대 성과가 좋을 때는 3달 동안, 즉 1분기 내내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지난 파란 선 2017년이랑 회색 선 2021년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대형주가 아웃퍼폼인데 이때도 반도체였습니다. 다음 보시면 대형주 이제 스프레드가 나와 있는데, 회색 선이 코스피 영업 이익률입니다. 이게 내려가면 대형주가 안 좋았고요. 이익률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1월 대형주의 강도가 강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이익 강세 국면 2017년, 2021년 그리고 현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이 대형주 강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연초 효과, 1월 효과라고 보통 말하는 지금 네. 설명해 주셨는데, 보통은 중소형주가 많이 좀 부각이 맞아요. 됐었는데, 올해는 대형주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CES 2026 끝나면서 현대차 그룹이 또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증시 주변에 어떤 자금 흐름을 좀 보시면요, 최근에 예탁금이 약 93조 원까지 늘어났고 사상 최대로 네. 늘어났고, 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증시 거래, 주식 거래 활성화되고 있는 계좌만 해도 지금 1억 개에 육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도 열심히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이런 대형주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사실 좀 눈에 많이 띄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들이 이렇게 직접 투자를 통해서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기도 하지만 펀드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 쪽으로의 자금 유입도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펀드들이 수익률이 꽤 좋다 보니까 개인들이 직접 운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펀드에 가입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대형주에 또 다시 한번 강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펀드 매니저나 기관 투자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이 좀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지 펀드에 담을 수가 있는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현대차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점은, 좀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 느낌. 그러니까 네. 테슬라가 전기차로 시장을 이끌다기보다는 자율주행이나 AI 쪽에 많이 네.
되어 있는 이 성장 동력이 되어 있는 것처럼 현대차도 이제는 로봇이나 AI 이런 쪽으로 자율주행 그러니까 현대차의 앞으로 매출의 포션이 그러니까 비중이 완성차 쪽이었다면 이제 로봇이나 AI 뭐 이런 쪽으로 점점 다변화되고 넓어진다면 굉장히 변화가 좀 멀티플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지가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 사실 볼만한 종목들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정해져 있죠. 잠시 후에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한화그룹주의 시세 급변동에 있어서 이슈 하나만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한화가 인적 분할 의결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선 사업군 신설 지주로 독립하기로 자사주 소각도 다 낸키로 했는데 4천억 원 규모로 발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지금 이제 사업 간의 독립적인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화를 인적 분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지주사인 한화의 주가는 20% 급등. 다른 계열사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룹주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가 점점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화생명 18%, 그리고 우선주들도 강하고 한화비전은 그동안 시세가 좀 조용했었는데 반도체 쪽이죠. 오늘 10% 이상의 강세 흐름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주 한번 체크 가능하실까요? 네, 예. 최근에 아무래도 한화하면은 뭐 조선도 있고요, 방산도 있고요, 우주 항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테마에 많이 좀 있는 중심에 있는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발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온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뭐 한화 로템, 결국에는 현대 로템도 있지만 한화 쪽 관련된 기업들의 현재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가운데서 기업 지주사 입장에서는 또 변화가 또 올해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더 원이 그러니까 1+1이 2가 아니라 1+1이 또 3이나 4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주사의 역량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사업 개별 회사들에 대한 역량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방산, 조선, 해양 이런 쪽에 하나가 좀 집중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환경, 또 분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한화비전은 현재 장중 고가 기준 한 8%대 상승입니다. 오늘 이 한화그룹 차원에서 인적 분할을 통한 기업 가치 및 주주 가치 제고 관련 설명회 오후 2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그룹주 좀 속보로 다뤄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에서 여전히 뭐 주목받고 있는 쪽이 현대차 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공급사, 수소차, 강세, 자동차 부품사 토픽은입니다. JP모건에서 현대차, 기아에 대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를 냈는데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는 자동차 본업의 실적이 견조한 가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상승이 추가적인 모멘텀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28%를 보유를 하고 있고 기아가 17%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죠. 이 지분 가치를 SOTP 방식, 그러니까 사업별 합산 가치평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현대차는 14조 원, 기아는 8조 원의 기업 가치가 산출된다고 본 겁니다. 특히 두 종목 중에서는 JP모건은 기아가 더 좋다고 했는데 현대차보다 위험 대비 수익률이 양호하고 배당 확대 잠재력도 좋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이제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시세가 굉장히 강한 쪽 보면 로봇의 밸류체인 부품단이 강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 앞서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현대차가 완성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 그러니까 AI로 이제 사업이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현대차 그룹 안에 기업들이 상당히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DYP라고 지금 현대차, 현대모비스와 전기차용 그러니까 부품인 방열 모듈 그러니까 이 양산에 대한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상한가를
장중에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7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30만 대의 방열 모듈 공급을 한다라는 건데요.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보면 약간의 2차 전지 쪽 보면 약간 계약이 해지되고 시장에서 약간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전기차로 앞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네. 전기차에 대한 비중이 아직까지는 낮기 때문에 향후에 전기차로의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고, 특히 하이브리드가 지금 일단은 더 많이 팔리고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모베이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전기차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그룹의 로봇 플랫폼, 그러니까 모베드의 핵심 부품, 그러니까 메인보드와 와이어링 공급 소식에 지금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안에서도 자동차 전기차용도 있고 내연기관도 있을 거고 또 로봇 쪽도 있을 텐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모베이스는 로봇 쪽으로 지금 1분기에 본격 양산해서 2분기에 공급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로봇 플랫폼 쪽,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현대차 관련돼서 여러분 우수 AMS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연기관에서 이제는 전동차 전환으로 핵심을 좀 변경하면서 글로벌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쪽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시세가 워낙 강해서 지금 말씀 주신 그들 종목을 트레이딩 하자는 말씀이신지 아니면은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다른 종목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말씀이신지. 제가 지금 보기에는 예. 앞서 현대차가 지금 올라가는 게 이게 단기간에, 그러니까 올해 여기서 1월 달에 단기 이슈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현대차 그룹은 상당히 중요한 ETF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지금 시세가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 당장 내가 고점에 상한가에 쫓아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길게 보고 관심을 계속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는 특히 현대차 그룹의 ETF로 접근을 투자를 하셔도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접근하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 예. ETF 전략. 이런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종목을 하나 더 말씀 안 드렸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전력 수요 급증하면서 이런 그 전력 확보가 계속 필요하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연료 전지, 그러니까 연료가 대부분 예. 수소로 이제 되기 때문에 연료 전지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가 보통은 리드 타임이 0.5년,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고 또 송전망, 그러니까 연결 없이 이런 분산돼서 부지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직접 전력을 생산해서 바로 거기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올해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계속적으로 계약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면 두산 퓨얼셀도 해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수소 연료 전지 관련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 힌트 주셨고 이왕이면 ETF로 지수 추종을 하는 섹터 추종을 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도 좋게 본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마 많은 분들 주목을 하실 텐데 삼성운용사 뉴로메카 지분 확보 KNR RS 오토 강세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예, 이틀간 한 50% 급등 중이죠. 뉴로메카. 어제 공시가 있었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이 57만 주, 그러니까 지분율로 하면 5.04% 정도 취득을 했다. 7일 취득했다. 이 공시인데 어제 오늘 이틀째 20% 이상씩 급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그룹의
로봇 밸류체인이라는 점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HD 현대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공급 사실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뿐만이 아니라 사실 로보틱스 전반에 걸쳐서 산업의 밸류체인 재평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별 밸류체인 부문별로 나눠서 이제 정리가 돼 있는 화면인데 지금 뭐 오늘 시세를 내는 종목들도 여기 다수의 포진이 돼 있고 요 며칠 계속 부품사들은 돌아가면서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체인들 캡처를 해두셨다가 흐름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혹시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오늘 이제 뉴로메카가 지금 삼성자산운용이 네. 5% 신고를 하고 또 삼성 관련 계열사의 운용사가 또 5% 그러니까 약 10% 이상의 지금 지분 신고를 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운용사들이 이렇게 5% 이상 신고를 하면서 주식을 산다는 건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냐면 5% 이하 같은 경우는 주식을 팔아도 신고할 필요가 공시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5% 이상 채우면서 공시를 하고 그리고 향후에 매도할 때도 또 공시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자신 있게 운용사에서 지분을 산다는 점은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용사도 투자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주식을 투자해서 당연히 수익을 내는 게 운용사의 목적일 텐데요. 굉장히 뉴로메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지금 이 뉴로메카가 가만히 보니까 뭐 고성능의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AI가 지금 내재화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유일한 회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장에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디칼이나 제조, 뭐 푸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수익성, 사업 확장도 기대가 되는 게 뉴로메카이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기관 쪽에서 지분 신고까지 하면서 산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눈여겨볼 그럴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저는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그 외에도 K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쪽에 공급을 지금 유압시직 액추에이터 공급을 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그쪽 밸류체인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역시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모션 제어하고 그리고 에너지 제어 장치 전문 기업인데 이게 지금 정부 주도의 지금 관련된 그 맥스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로봇 부품 생태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할 것으로 지금 회사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오늘 뭐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기관에서 신고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네. 그래서 오히려 빠진다면 그리고 또 향후에 올라가더라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뉴로메카가 지금 상한가, 그러니까 상승 제한폭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래가 많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예. 눌릴 때마다 매수하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시작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실 때 투자자분들이 성향이 어떤지 다 틀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보시고 아마 뭐 사신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리고 좀 공부를 하면서 향후에 주식을 보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라는 게 기회를 분명히 주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서 좀 길게 보는 투자도 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을 좀 마지막으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로봇 사업과 수소 사업이 지금 굉장히 조직 개편을 하면서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대 로템은 기본적으로 철도, 플랜트 또 그리고 이런 전 사업에 지금 AI하고 자율주행, 그러니까 방산 쪽에 지금 접목을 하면 차세대 기술을 접목을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현대 로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 로템. 로봇 수소 사업 부문 강화. 우리가 철도 사업만 좀 방산이나 이런 쪽만 알았는데 로봇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로봇 테마들 저희가 하나하나 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엔 전력 설비주 기대 이상의 성과 기대입니다.
네, 준비된 화면 함께 보여주시죠. 이 HD현대 일렉트릭 2026년 가이던스 쇼크 한번 기억을 하시죠? 지난주에 전력기기가 막 줄줄이 이것 때문에 급락을 했었는데 지난 6일에 HD현대 일렉트릭이 올해의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좌측의 회색 막대가 이제 시장이 기대했던 겁니다. 근데 파란색 막대 그거보다 훨씬 적게 발표가 되면서 전력기기 업종이 동반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다음 보시면 사실 이 HD 일렉트릭은 가이던스를 굉장히 소심하게 잡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2023년에도 2024년에도 작년에도 회색 가이던스보다 실제 발표된 매출이 더 좋았습니다. 굉장히 파란색이 더 위쪽에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환율인데 작년은 환율을 1,300원, 그리고 올해는 1,350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 성장률로 계산을 하면 둔화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전력기기가 지난주에는 매수의 기회였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방송에서도 했었고 그 당시에 증권사는 대부분 yes,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부장님은? 네, 뭐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네. LS 일렉트릭도 지금 시장의 4분기 컨센을 좀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의 눈높이가 조금은 높았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전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뭐 배전반, 뭐 초고압 변압기 이런 여러 가지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지금 올해 수주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향후 3년간 약 1천억씩 미국의 지금 배전반 생산 라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점은 예. 북미 시장에서 향후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배전반, 초고압 변압기 등의 수요 증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거기에서 수요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4분기는 약간은 시장의 눈높이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전망은 여전히 굉장히 강한 편인데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여전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공급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고마진의 북미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증권사의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력기기 주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LS 일렉트릭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키움증권에서도 목표주가 62만 원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눈높이가 높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리고 관세 영향이라든지 또 중국의 자회사에 대한 또 그런 구조 조정 비용 등이 좀 반영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치를 하회했던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아까 그래프를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커지는 거는 시장에서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과연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까에 대해 본다면 오히려 아까 처음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효성중공업 등 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LS 일렉트릭을 가장 좋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전력기기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